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백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보이는 라디오는 이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하고 처음으로 모셔요.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원칙이 있는데 저보다 뛰어난 두뇌나 말솜씨를 가진 분들은 방송에 모시는데 뛰어난 미모를 가진 분들은 제가 안 모셔요. 근데 오늘 변호사님 예외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말 서로 안 하기로 했는데 여자들이 서로 예뻐지셨네요. 이 말은 그냥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밥 먹었습니까? 뭐 이런 거죠. 네.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서로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의 눈부신 말솜씨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오늘 법률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요. 오늘 실검의 1위를 다퉜던 내용들이에요. 가장 핫한 것들로 알아봤습니다. 이 전세난이 지나가고 이제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전세금이 점점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금을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이것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지난해를 봤을 때에는 17일 현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515건인데 이 중에서 70%가 넘는 1,800건이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쟁이라고 하셨는데 분쟁 조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인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 소송을 민사소송을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럼요. 금액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시간 등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집주인과 이 세입자 간에 조정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가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재판처럼 판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집주인이랑 세입자 간 의견이 일치한다.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즉 집행력도 있고요. 그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그 신구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이해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났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안 하겠다 한쪽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합의를 해놓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안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임대차 분쟁 조정의 지금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입자는 더 복잡한 절차를 가기 전에 이 분쟁 조정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이 조정을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아예 통지조차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런 분쟁 조정의 기각 한 50% 정도에 달하거든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도 이거 이사해봤지만 전세든 매매든 이 집 돈 빼서 저 집 맺고 저 돈 빼서 한 4-5집은 걸려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돈을 줘야 다른 집을 구하고 진짜 속 타는 일인데 분쟁 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 분쟁 조정이 가장 좋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비용 그리고 시간이에요. 이 분쟁 조정은 한 달 이내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가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드는데 시간면으로는 굉장히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찌됐건 분쟁 조정이든 소송이든 피곤하고 이사라는 그게 가정에 있어서 사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전세난 우려가 큰 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입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정의 가장 큰 맹점이 세입자가 원하지만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만약에 조정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이것을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상관없이 조정 절차로 무조건 들어가게 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입니다. 당연하죠. 대출받는 이것을-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꼭 빼서 다음 집에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전세금뿐만이 아니라 집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잃게 돼요. 대항력을 잃으면 세입자로서 법이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되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법원에 그것을 신청을 하시면 이사를 나가도 내가 그 집에 사는 것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또 최근에는 전세금이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제도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빼도 똑같이 세입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네. 이거는 뭐였죠? 정부에서 어느 정부에서 정도 해주는, 네, 맞습니다. 보증을 해주는 거죠. 아유, 똑똑해져야 돼요.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 혹시 전세, 역전세난 뭐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면 요즘 인터넷 조금만 두드리면 다 나오고요. 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꼭 피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활경제백서 법률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94.5MHz FM YTN 라디오랑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경제뉴스 중에 가장 많이 본 두 가지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이야기했던 역전세난 관련된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이 화웨이 관련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희도 좀 자세히 다뤘는데 이게 그런 거였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화웨이 쓰지 마. 네. 니네 쓰지 마. 막 유럽연합도 얘기하고 네. 영국도 얘기하고 했는데 영국이 아니야 나 쓸 거야 놀 거야 뭐 이런 지금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이 네. 미국이 화웨이가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법으로 정보를 빼갈 우려가 있다. 네. 그러니까 쓰지 마라.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쓰는 나라와는 우리는 같이 일할 수가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네트워크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해도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이것을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러한 위협이 있으니까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한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네요. Five Eyes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Five Eyes요? 네. 네. 제 발음이 너무 분명 영어였는데 한글처럼 들렸죠? 아닙니다. Five Eyes요. Five 네. Eyes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네. 이 미국과 영국, 그러니까 네. Five Eyes라고 하는 나라가 5개가 있어요. 미국, 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음. 근데 이 5개 나라가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지금 이 파이브 아이즈의 일환이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영국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영국이 여기에 대해서 보안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유럽 연합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 파이브 아이즈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지금은 호주나 뉴질랜드는 미국의 결정을 따랐어요. 근데 향후에 이 결정을 따른 것을 번복하고 이렇게 보안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네. 그럼 우리도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겠다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의 이런 판단에 굉장히 타격이 있겠네요. 미국이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노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다른 나라도 니네 쓰지 마 이렇게 된 건데 기술적인 거 말고요. 법률적으로 미국의 이런 주장들이 뭐 실질적으로 근거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또 미국 내에서도 자국 내에서의 회사들도 아예 못 쓰게 하겠다는 것도 새로 행정명령을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금지는 미국 내에도 아직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것을 막기에는 사실상 외교적인 압력인 거죠. 네. 이게 최근에 독일에서도 이것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독일에서도 이것은 막을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막지 않기로 했거든요. 결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교적인 압박입니다. 외교적 압박이 그런데 어느 때는 법적 근거보다 더 무서울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힘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입장에서는 영국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에서 계속 화웨이 통신 장비 계속 쓰게 되면 뭐 그냥 미국의 이런 말이 별로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그 지금 이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있어가지고 네. 투트랙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역 협상은 괜찮은데 그럼 하나의 화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근데 또 유럽은 유럽대로 골치가 아픈 게 이 통신망에 5G를 안 쓰면 LTE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유럽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활경제 백서 원광대 법전원 교수님이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